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이 파헤쳐볼 주제는요. 바로 IT 생산성 패러독스입니다. IT 분야에 계시거나 하면 아마 들어는 보셨을 텐데요. 이게 뭐냐면 1970년대부터 IT 투자는 정말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상하게도 기업이나 국가 전체의 생산성 지표에는 그 효과가 바로바로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노벨상 받은 로버트 솔로 교수가 딱 짚었죠. 컴퓨터는 어디에나 있는데 생산성 통계에는 안 보인다.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이 흥미로운 현상이 도대체 뭔지, 왜 그런 건지, 또 어떻게 해결해 볼 수 있을지 한번 핵심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이게 흥미로운 게요. 단순히 뭐 수십 년 전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점이요. 최근 자료들 봐도 나오지만 요즘 뭐 AI다, 클라우드다 해서 신기술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서 비슷한 질문이 또 나오는 거죠. 아니,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왜 기대만큼 생산성이 안 오르지?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맞아요. 진짜 그 원인이 뭘까 궁금해지는데요. 여러 자료에서 보면 원인도 되게 다양하게 얘기하던데 좀 핵심적인 것들로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게요, 좀 복합적입니다. 첫째로는 측정에 어려움을 들 수 있어요. 특히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 품질이 좋아졌다거나 뭐 의사결정이 빨라졌다거나 하는 건 예전 방식의 그 생산량 지표로는 잘 안 잡히거든요. 여러분 자료 중에도 그 얘기 있었죠. 고객 만족도가 올라도 이게 진짜 매출에 얼마나 장기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재기가 어렵다. 바로 그 맥락입니다. 아, 그러니까 효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기존의 잣대로는 그 가치를 제대로 못 본다는 거군요. 확실히 서비스업 비중이 커지니까 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대와 현실 사이의 시간차랄까요? 신기술을 딱 도입하고 나서 이게 진짜 조직에 스며들고 또 사람들이 익숙하게 쓰려면 이게 시간이 꽤 걸려요. 처음엔 기대가 막 부풀지만 실제 생산성 향상 그래프는 생각보다 좀 완만하게 나타나는 거죠. 너무 성급하게 기대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거군요. 또 다른 원인도 있을까요? 조직 혁신의 부재. 이것도 아주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그냥 기술만 덜컥 도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기술에 맞춰서 일하는 방식, 그러니까 업무 프로세스나 조직 구조, 심지어는 기업 문화까지 다 바뀌어야 이게 시너지가 나는데 이 부분이 좀 더딘 경우가 많다는 거죠. 기술은 새 건데 일하는 방식은 옛날 그대로면 효과가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아, 기술이랑 조직 변화가 같이 가야 한다. 네네. 이거 여러 자료에서 다 공통적으로 강조하던데요. 그거 말고 또 주목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특정 기업 입장에서는 경쟁력이 막 올라가는데 이게 시장 전체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그냥 옆에 경쟁사 고객 뺏어오는 거에 그치는 경우. 이걸 제로섬 효과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 어떤 은행이 엄청 혁신적인 앱을 내놓으면 다른 은행 고객이 그리로 가잖아요. 그럼 산업 전체로 보면 생산성이 크게 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기술의 부작용 같은 것도 있고요. 와, 정말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네요. 그럼 기업들은 이 복잡한 패러독스, 이걸 넘어서려고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자료 보니까 여러 전략들이 나오던데. 네. 우선 IT 거버넌스를 잘 구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뭐 통제한다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 회사 목표랑 전략에 맞는 건지, 그리고 그 성과는 어떻게 측정하고 누가 책임질 건지 이런 걸 명확히 하는 체계예요. 자료에서도 언급됐지만 이게 잘 되면 소위 묻지마 투자 같은 걸 막고 진짜 가치를 만드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되죠. 네. 또 다른 방법은요? 신기술 도입하기 전에 시뮬레이션이나 프로토타이핑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투자하기 전에 작게 한번 테스트해 보면서 예상되는 효과를 검증하고 또 위험한 건 없는지 미리 파악하는 거죠. 일종의 미리 해보기를 통해서 실패 확률도 줄이고 아까 말한 그 기대와 현실의 시차 문제도 좀 줄일 수 있고요. 미리 검증해서 시행착오를 줄인다. 네. 그럼 성과 평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ROI만으론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단순히 뭐 투자 수익률, ROI 같은 돈 개선만 할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고객 만족도가 얼마나 올랐는지, 회사 이미지는 좋아졌는지, 직원들 역량은 강화됐는지 이런 눈에 잘 안 보이는 무형적 가치까지 같이 보는 거죠. 이런 걸 균형 잡힌 성과 관리 체계라고 하는데 이런 걸 도입하는 추세입니다. 단기적인 재무 성과에만 너무 얽매이지 않고 좀 긴 호흡으로 IT 투자의 여러 효과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IT 생산성 패러독스라는 게
뭐 기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재고 또 조직 전체의 변화랑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게 하느냐의 문제로 볼 수 있겠군요. 오늘 자료들 쭉 보면서 이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좀 맞춰지는 느낌이 드네요. 정확하십니다. IT 투자가 뭐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좀 애매해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조직의 혁신 역량과 잘 결합되기만 하면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리는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술 도입과 함께 조직이 계속 배우고 적응하고 또 변화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하는 거죠. 이건 뭐 AI 같은 최신 기술에도 똑같이 적용될 이야기입니다. 네. 단순히 최신 기술을 사오는 걸로는 부족하다. 그리고 그걸 우리 조직에 맞게 잘 소화하고 활용하는 능력, 또 그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미래에는요, IT 투자가 성공했냐 아니냐를 따질 때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나 효율성만 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에 얼마나 기여했나, 혹은 지속 가능성에 도움이 됐나 같은 새로운 기준이 중요해진다면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IT의 역할과 가치를 어떻게 다시 생각하고 정의해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